네, 오늘 신문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 해경의 단면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이렇게 큰 화물차가 세월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85대가 한도인데 무려 148대나 허락하면서 세월호는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고 접수를 받았던 해경,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살려달라는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접수된 신고에 출동한 경비원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고속종을 몰 인력이 없어서 핵심인 잠수사들은 차를 타고 진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으면 선원들만 먼저 구조하고 선내에 진입을 하지는 왜 못한 것일까요?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도착 당시 배의 기울기가 45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진입만 했더라면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대처도 문제입니다. 탑승자, 구조자 집계도 못해서 7번이나 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혼선을 줬죠. 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수사해야 할 해경 간부가 수사 대상인 구원파 출신으로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경력이 드러나 뒤늦게 보직 이동됐습니다. 마지막, 해경이 한국선급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주면서 스파이 노릇을 해서 한국선급은 관련 수첩과 메모도 없애고 관련 직원의 핸드폰까지 새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세월호 선원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해경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안산과 서울 청계천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 집회를 두고 신문마다 시각차가 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좌파가 총집결한 원탁회의가 서울 집회를 주최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신문의 사진 보시죠. 이적단체인 범청학년 의장을 지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살았던 윤기진 씨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실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보, 좌파 단체가 집결된 단체가 서울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경찰이 분석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어 옆에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가 바로 이어서 하단에 실린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수단체의 추모 집회도 열렸는데 그 자리에 단상에 오른 유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이빙배를 주장한 이종인 씨에 대해 비판을 하자 정부가 심은 프락시라고 자신을 몰고 가서 SNS 등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서 곤욕을 치렀지만 자신이 유족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죠. 동아일보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유가족 대책위도 정권 퇴진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정치 선동가는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로 모인 집회가 갑자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성토회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단을 나눠주면서 결집하자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가족 대책위 총무인 권오현 씨도 유족들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원할 뿐이지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유족들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들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또 정치 선동론 타령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내용인데요. 안산에서 촛불운동을 주최한 인터넷 모임의 공동대표가 통합진보당 지역위원회 당원이거나 운영진의 전 민주당 시의원 후보였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자 진보당 당원이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추모를 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번 정권이 위기 때마다 색깔론과 정치 선동론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문은 이 두 가지 다른 논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를 좀 모아봤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 사진부터 보시죠. 지난 토요일 서울 신사동의 철거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KTX 열차는 멈췄고요. 지하철역에서는 불이 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 천안 아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는 30분간이나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또 오후 4시 17분에는 인천공항철도역, 운서역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서
서울역을 출발해 운서역에 정차한 전동차가 30여 명을 승차했어야 됐지만 못했습니다. 기관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승객이 항의하자 500m나 후진해서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그 앞서 토요일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나자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이니 법칙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가지의 잦은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그 전에는 300개의 증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안전사고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깊이 새겨듣고 당국과 시민들이 사고 예방에 철저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